있었어요. 한 어젠가 그저께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화장을 하면서 컨실러로 가려보려고 했는데도 제가 막 그렇게 화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실력밖에 없어서 좀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껄껄 허허허. 아무튼 진짜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TMI, 제가 어제 마늘을 먹었는데 누가 돼지불백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 돼지불백에다가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그리고 그 생마늘 잘라가지고 이렇게 쌈 싸서 먹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진짜 다짜고짜 TMI 하니까 너무 좀 그렇죠. 아무튼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마늘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우선은 마늘이 맛이 없었어요. 그때는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상하게 마늘이 맛이 없었고 이걸 왜 먹지? 구운 마늘, 생마늘 다 이걸 왜 먹지? 생각을 했었고 마늘 먹으면은 또 마늘 냄새 나잖아요. 그것도 싫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먹을 필요가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한 28, 29 이때부터 갑자기 마늘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마늘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마늘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생마늘 먹다가 잘못 씹으면은 진짜 맵잖아요. 그 음식이랑 다른 음식이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막 한쪽 이빨로 생마늘만 딱 씹었다 이러면은 진짜 맵잖아요. 뭔지 아시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통받으면서도 마늘을 계속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입맛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진짜 TMI인데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혼자서 그 돼지불백에다가 상추랑 깻잎에 마늘 삶아 먹으면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돼지불백이랑 밥이랑 야채는 요만큼 먹었다고 치면 마늘을 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가 속이 조금 쓰리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향신료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약간 센 음식 있잖아요. 자극적인 음식 그런 거 먹고 많이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속이 편안한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막 완전 쓰린 것까진 아닌데 조금 불편하게 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마늘을 좋아하다 보니까 파스타도 진짜 파스타 먹으면은 거의 무조건 뭐 물론 봉골레도 먹지만 알리오 올리오 겁나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마늘을 좋아하게 됐는지.
어쩔 수 없이 찍게 되고, 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우선 가는 것부터가 짐 여러 개 싸들고 촬영장까지 막 가가지고 연기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컴퓨터로 일을 하게 되면서 거의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그 현대인들의 자세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자세로 이렇게 약간 거북목 돼가지고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자세로 계속 일하니까 손목도 아프고 목이나 자세가 안 좋아지는 거를 진짜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진짜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원래는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맨날 다양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연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표정도 계속 써야 되고 하는데, 컴퓨터 앞에서 할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표정도 그냥 이렇게 정색하는, 그냥 그런 멍한 정색하는 표정, 뭐 집중하는 표정 이런 거밖에 안 쓰니까 얼굴 근육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급격한 노화가 오더라고요. 이게 안 쓰니까. 그래서 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제가 연기를 때려치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일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정도 굳고 몸도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자세나 이런 게 똑바르게 되어 있어야지 건강이 더 좋잖아요. 뭐 혈액순환도 당연히 더 잘 되고 막 그런 다른 기타 질병들이 좀 덜 생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삼님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러면서 조금 웃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이 말 하니까 저 약간 무슨 거의 한 나이 저희 엄마만큼 한 50대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직 그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계속 움직이는 일 하다가 이제 계속 가만히 앉아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변화를 너무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삼님들도 생각나실 때 스트레칭도 한번 아예 해주고, 내 몸을 위해서. 그리고 표정도 그냥 괜히 이렇게 하면서 막 웃고 막 이렇게 좀 표정도 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지랖. 네, 아무튼 오늘의 TMI는 이거까지였고, 제가 조금 수다 영상도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그래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어딘가로든 자꾸 변화해 가기 마련이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원하는 쪽으로 가보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면은 재미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도 확인하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도달하길 원하니까 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피드백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맞는 속도로 가면서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그리고 타인에게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무튼 그런 피드백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이랑 속도랑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방향, 이거는 근데 제가 하도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저도 모르게 인삼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었어서 그런지 뭔가 약간은 뭐라 해야 되죠? 진부하게 느껴지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방향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우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알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세상을 잘 알아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워낙 제 머릿속에 뭔가 세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 그런지 저는 왜 이렇게 뭔가 친숙하면서도 진부하게 느껴지는지, 무튼 이제 뭐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을 잘 아는 방법은 제가 자꾸 눈이 불리려고 해서 화면 보시는 인삼님들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려서. 무튼 나 자신을 잘 알려면은 많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해야 되고 뭐 그 외에 기록 같은 것도 하면 좋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무튼 이제 뭐 다시 잠깐 얘기하자면, 나를 잘 아는 방법,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보고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해본다. 간접 경험이라 함은 남의 얘기를 듣고 드라마, 영화 보기 이런 것도 다 간접 경험인 거고, 책 읽기도 간접 경험인 거고, 그리고 직간접
오늘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보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평소보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밤에 늦게 자니까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네. 그럼 또 기록을 해두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기록들이 쌓여가지고 보면은,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인가 보다. 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활기차게 살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일찍 자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정보를 득템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아는 방법은,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근데 이것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어쨌든 뭐 자꾸 효율 거리는데 제가 좀 효율적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기록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봤을 때에도 뭔가를 보고 내가 어떤 걸 느꼈으면 그거를 적어놓고, 예를 들어 또 세상에 대해 잘 아는 방법, 아, 오늘 보니까 뉴스에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 세상은 이상한 곳인 것 같아. 이렇게 예를 들어 기록을 해두는 거죠. 그날의 생각을.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또 뭐 보니까, 아, 내가 길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가 계셨는데 내 앞에 가던 사람이 그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짐을 들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걸 보니까 세상은 아직 살만한 것 같아. 또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뭔가 데이터 수집하듯이, 이게 우리가 했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만 존재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록을 안 해두면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중에 막, 그래, 세상은 이상한 곳이야 이랬는데 사실 기록해둔 게 있다면, 아, 맞아, 내가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야 라고 적어놨었지. 아, 내가 너무 현재의 생각에 매몰돼서 그 세상이 이상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구나.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좋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사실은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더 기록을 해두면은 정보를, 나만의 생각과 가치관을 득템할 수 있는 거죠. 아,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 다시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네,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면은 첫 번째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방향을 정하려면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 된다. 근데 그것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리고 기록의 힘이 크다. 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 이것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얘기를 조금,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제가 많이 고민하고 제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인데, 사실은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최근에 진짜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속도를 끌어올리고 싶다. 이거를 이제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영어 공부를 한다고 칠게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드는 예시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토익을 준비한다. 근데 몇 점 넘는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토익 점수 기준을 모르는데 만약에
죽고 없는데 800점에 그때 도착하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게 느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400에서 800점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이 그 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과정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본을 쓴 1번, 대본을 쓴다. 알지? 처음에는 기획을 해야겠다. 1번 기획을 한다. 뭐 수다 영상 찍을지, 롤플 영상 찍을지, 뭐 아니면 뭐 탭핑 영상 찍을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획을 한다. 1번. 그래서 주제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이 정해졌으면 대본을 쓴다가 2번. 그리고 3번 촬영을 한다. 근데 이것도 나눌 수 있겠죠. 카메라랑 조명 세팅을 하고 마이크 세팅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상의를 갈아입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촬영을 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 편집을 한다.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한다. 근데 업로드를 하는 것도 썸네일을 정한다. 제목을 정한다. 해시태그를 정한다. 업로드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이 또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영어 공부, 토익에 대해서도 예시로 들었는데 너무 모르니까 예시를 들기가 힘드네요. 큰일 났다. 다른 예시를 들 걸 애초에. 아무튼 뭐 토익이 만약에 말하기, 쓰기 말하기, 쓰기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네, 말하기 공부를 한다, 쓰기 공부를 한다. 근데 이것도 말하기 공부라는 것도 분해해보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강의를 듣거나 뭔가 그런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또 내가 직접 말해본다 라고 하는 아웃풋의 측면이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최대한 과정을 세분화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일에 대해서 과정을 세분화를 하고, 세분화를 하면은 이제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지금 나오는데, 세분화를 한 이거 과정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속도가 느린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예시를 제 유튜브로 들게요. 그러면은 나는 기획하기, 대본 쓰기, 촬영하기, 편집하기, 업로드하기 중에서 내가 구독자 100명에서 10,000명이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촬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번에 찍을 수도 있을 텐데 자꾸 다시 찍고 해가지고 하나 찍는데 10시간이 걸리네. 예를 들어 이렇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속도를 끌어올릴까? 라고 다시 또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약간 해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보니까 애초에 예를 들어 수다 영상인데 말을 어떻게 할지 대본을 좀 제대로 안 써놓고 머릿속에 그게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니까 자꾸 다시 찍어서 10시간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속도가 느린 원인을. 그러면은 대본을 좀 더 꼼꼼히 써서 내 머릿속에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 파악, 그러니까 그 과정을 쫙 나누고 어떤 과정에서
나는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이렇게 우선 하나 한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다시 또 하나를 해봐요. 근데 또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알고 보니 영상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제목이랑 썸네일이 하나도 누르고 싶지 않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무슨 썸네일에 무슨 너무 밝아가지고 아니야 너무 시커매서 얼굴도 안 보이는 썸네일에다가 이게 뭔지도 알 수 없는 썸네일에 제목은 그냥 잠 오는 소리 그냥 이렇게 올렸는데 뭐 이게 뭔지 몰라서 아무도 안 누르고 싶게 생겼다. 예를 들어. 그니까 한마디로 썸네일과 제목을 정하는 능력치가 낮아서 100명에서 10,000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그거에 대해 또 공부를 하고 시도를 하는 거죠. 뭐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 전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과정에 대해서 다 해보면은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성장하는 속도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그 시간이나 시행착오가 걸릴 뿐이지 안 될 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80대 20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80%의 성과가 20%의 소수의 원인에서 발생한다. 이게 이론이거든요. 이게 온 세상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80%의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80%의 매출은 20%의 소수의 고객에게서 발생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살이 찌고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왜 살이 찌지? 살이 찌는 원인을 10개를 적어봐요. 노트에. 그럼 10개를 적으면 그 중에서 살이 찌는 대부분의 이유는 소수의 2가지에서 나오는 거죠. 그 10개 중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속도를 끌어올릴 때 적용하면은 좀 많이 좋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했을 때 듣는 거를 하고 내가 말해보는 거를 하고 뭐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성적이 이상하게 잘 안 올라요. 근데 말하기에서 성적이 너무 별로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말하기에서 성적이 별로인 이유 1번, 2번, 3번 10개를 적어보고 그 중에 제일 치명적인 원인 2가지를 뽑아서 그것만 개선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더 빠릅니다. 10개를 다 개선해야겠다 생각하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2개만 개선해도 파레토의 그 아까 80대 20의 법칙에 따라서 2개만 개선하면 80%만큼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100 중에 80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너무 노잼 얘기다. 네.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런 거 재밌어 해주셔가지고 뭔가 저도 안심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진짜 너무 재미없을까봐 자꾸 걱정을 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속도를 올릴 때는 전 과정을 해부한 다음에 어디서 물이 새는지 그걸 보고 그 물을
막으면 돼요. 또 다르게 비유를 해보자면, 네, 그렇고 그 과정에서는 10개의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그냥 제일 치명적인 2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모든 걸 하면서 피드백을 꼭 해야 돼요. 셀프 피드백이든 뭐든.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피드백하는 거. 피드백은 2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피드백을 할 때 나의 개인적인 생각, 느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도 피드백을 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영어 공부, 뭔가 답답하고 잘 안 된다. 이거는 생각, 느낌, 감정이잖아요. 그렇게도 적어보고, 그리고 오늘 시험을 쳤더니 400점에서 420점으로 올랐다. 이런 데이터 기반, 누가 봐도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도 적어보고, 그런 주관과 객관의 피드백을 같이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 2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영어 공부다 하면은 영어 공부 400점에서 800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목표잖아요.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근데 내가 왜 영어를 400점에서 800점으로 끌어올려야 되지? 내가 토익 점수 800점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었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과 그 작은 일이 내가 원하는 큰 그림에서 어떠한 퍼즐 조각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후회 없고, 뒤돌아봤을 때 좋아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또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얘기해봤고, 그리고 네,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살짝 하자면은,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방법은, 첫 번째, 방향을 잘 정한다. 근데 방향을 잘 정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잘 알아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좋다. 그렇게 방향을 잘 정했으면 2번째,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좋은데,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목표나 할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전 과정을 다 적어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될지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반복하면 된다. 근데 이때 모든 문제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치명적인 문제 1-2가지만 개선해도 결과는 엄청 많이 달라진다, 좋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을 3번째,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근데 피드백은 주관적인 것들로도 피드백을 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을 통해서도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숲과 나무,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랑 단기적인 거를 같이 보는 피드백을 하면 좋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한 얘기대로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에게도 좋고 인삼님들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안녕.